사흘 연속입니다. 무엇이? 북한이 포를 쐈나? 아닙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사흘 연속이나 이재명 대표를 딱 저격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어제 뭐라고 올려나 좀 같이 볼까요? 공범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거다. 재판을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고 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재판을 끌어서 선거 이후로 완전히 넘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앞으로 당겨서 빨리 결론이 나게끔 하거나 희대의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희대의 무리수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서영주 대변인님.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켜가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그냥 본인의 전대 출마를 위한 계단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첫 번째 이제 추천했던 것들이 캐시 인증이죠.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와 다르다. 차별성.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구당 문제를 하면서 정치개혁.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연평해전을 하면서 모세 가치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깔려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시각은 당시에 연평해전이 나오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혹행위로 말하자면 그 목숨을 잃은 장병의 연결식이 있는 날 국민의힘 그 워크숍 가서 술 따르고 워커컷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보수냐는 욕이 나오는 그 차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메시지를 연평해전을 냈습니다. 이게 보수의 품격이다 하면서 차별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였던 시각에서 좀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오면서 직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는 건 나다. 네. 그래서 본인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연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크게 뭐 헌법 84조 나왔지만 이 외에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전에 저기 법무부장관 할 때보다는 좀 약해요. 네. 네. 오히려 좀 무뎌졌네.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SNS에 올린 글들 결국 본인 전당대회 계단 밟기 아니냐, 디딤돌 삼아 올리는 걸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약간 같이 좀 해석을 같이 내놓으신 게 김인영 대변인님. 네. 아까 뭐 보수의 품격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면서 또 이런 걸로 또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네. 지금 목표가 응. 당대표로만 보시면 그 해석이 맞을 수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표가 과연 당대표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네. 당대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또 차별화를 두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정치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저 헌법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고 이게 지금 네. 법조인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조인의 그런 어떤 자신의 전문성,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는 거물급 정치인들에게는 기자분들이 엄청난 많은 이슈를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렇게 치고 나가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셨다고 보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이조 심판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조 심판론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저런 말씀은 반드시 하셨어야 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총선 때의 이조 심판론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이 일관성이 있는 지금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흘 연속이라고 얘기했죠. 어제 말고 그제도 올리고 그제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지난 8일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해야 되는 걸까요? 의문을 툭 던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인 9일 제 의견을 많이들 물으시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입니다.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네. 뭐 기소만 안 되는 거지 재판은 대통령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또 아까 보신 그 글을 올리면서 사흘 연속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저격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 홍석준 의원님. 네.
총선 때 2조 심판의 연장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켠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뭐 이 최혜병 특검이나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등등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만 왜 저격을 하는 것이냐. 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앞으로 뭐 다양한 어떤 그 본인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4.10 총선에서 참패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상황실에 제가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SNS 내지는 온라인전에서 졌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잘 아시면 100만 구독자 골드 버튼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계정은 갖고 있었는데 활동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며칠 전에 이제 해외 직구 문제라든 이런 문제하고 지금 헌법 제 84조 문제는 완전히 격이 다른 문제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84조를 꺼낸 것은 조선제일검답게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픈 부위를 건드렸다. 사실 저도 헌법을 공부할 때 이 조항이 과연 적용이 뭐 잘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형사 소출을 재직 중에 내후 외환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다. 이 문구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만큼 딱 적용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권에 도전을 하는 유력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과거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2조 심판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전 국민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이슈를 중요한 이슈를 던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런 사안에 뭐 헌법 84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만 어떤 전문화된 그런 부분, 조선제일검을 좀 특별히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나서서 화두를 던질 법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던질 법하지 않느냐.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또 말씀은 이거 결국 본인 전당대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까 당대표만 보고 있을까요? 뭐 과연 대선도 보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단추는 결국 전당대회 당대표부터 시작일 겁니다. 당대표 선거 당연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니마 그간 건너지 마오. 난 반대일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들어보시죠. 만약 이재호 이사장님 친동생이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조언하시겠어요? 난 나가라 불러서 마라. 딱 불러다가 예. 야, 네 이번에 그만둬라.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 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난 본인이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예. 또 나오고도 싶고 예. 또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이해는 예, 가요. 예. 그러나 당의 큰 모습을 볼 때 당이 뭐 총선에 지면 좀 뭐 누가 책임지고 반성도 하고 좀 뭐 그래야지. 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내가 내 동생이면 딱 나오지 마라고 얘기할 것 같다라는 게 이재호 이사장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이재호 이사장님은 나오지 마라. 내 동생 같으면 나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니마 그간 건너지 말랬지만 이미 강 한가운데 이미 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도 법무부 장관, 검사인 네. 줄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검찰의 기소권 남용 때문에 사실은 야당 탄압이 행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기소를 받고 행사재판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출마를 해서도 안 된다. 대통령에 출마해서도 안 되고 국회에 출마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부당하게 기소를 당해서 탄압받는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주는 그런 왜곡된 표심을 유도하는 이거는 엄청난 후과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주장하고 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야지 본인이 아직도 검사, 법무부 장관의 시각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견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표 선거뿐만 아니고 본인이 자기의 어떤 대권까지 의식한 그런 경쟁자의 깎아내리기 일방적인 정치 폄하, 정치 공세일 뿐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질문 취지는 전당대회에 이미 나간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닐까라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약간 뭐 SNS 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홍 의원님. 예, 그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네. 위원장 84조가 소추가 이제 재판이 포함되느냐 네. 아니면 뭐 공소수사권만 포함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출마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조항 뭐 적용도 되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라는 단법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재판 계속 받는 것이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던 문제인데 결국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결국은 이제 소추는 재판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재판 사항은 계속 진행이 된다. 이걸 강조할 뿐이지 출마 여부를 언급한 거는 아닌 겁니다. 제가 네, 한 말씀 짧게. 예, 네. 집행유예만 확정이 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그 말에서 네. 대통령을 출마는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큰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시죠. 네. 헌법 84조 논쟁 불지핀 여 이재명 7개 사건 10개 혐의 피의자다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대북 송금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던 보도가 나왔죠. 네. 그 여당에서는 대통령 돼도 유죄 때 물러나야 된다라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기소되지 않는다를 진행되던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그리고 나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부인 건데 지금 이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지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판사 출신 의원이 있죠. 이분은 민주당 판사 출신 의원입니다. 김승원 의원이죠. 김승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거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김승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역시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김인영 대변인님 네. 왜 이렇게 나뉘느냐 갈리느냐 이유가 뭘까요? 헌법은 조문은 양은 많지 않지만 네. 헌법 공부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헌법을 두고 해석의 논의를 두고 엄청난 시간과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 지금 이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도 그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굳이 헌법 84조까지 알 필요가 있나, 그런 헌법 84조를 알게끔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짧게 서영주 대변인. 네. 보면은 이제 지금 84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선일보 기사가 오늘 있네요. 그래서 이 그 법학자들도 의견이 딱 반대 반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소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만 하면 재판을 안 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기소가 된 거를 국민들이 이미 안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기소를 불소추, 형사소추에 재판도 같이 포함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좀 참고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민주당의 판사 출신 의원 한 명 한 명씩 봤죠. 근데 민주당의 판사 출신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냐? 이수진 의원입니다. 네. 네.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옆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 백현동 의혹의 얘기인 거죠. 사실 대북 송금의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판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빤히 보이는 거죠. 네. 사실 판사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다 많은데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죠.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좀 가보겠습니다.